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네, 오늘은 24년 11월 17일이고 일요일입니다. 자, 어제 독일의 숄츠 총리가 요청을 해서 푸틴과 1시간 이상 대화를 했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관련해서 떠오르는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제가 쭉 드려보던 말씀의 맥락에서 접근했을 때 이 사안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상당히 중요한 신호탄을 보내고 있다. 줄을 섰다.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이시바 시게오 일본 총리를 비롯해서 그런 좀 난처한 상황에 처해져 있죠. 트럼프와 에이펙에 가서 뭐 지금 바이든도 오고 했지만 일본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를 만나기 위해서 세계 정상들이 줄을 서 있기 때문에 일정 잡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유럽 각국들이 푸틴과 통화하고 싶어서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 여기서 입장이 가장 공공하고 러시아와의 관계가 자국의 먹고 사는 문제에서 크게 영향을 주는, 또한 큰 정치적 위기에 처해 있는, 경제적 위기와 함께 독일 총리가 먼저 손을 들고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전화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예. 당연히 우리하고 또 상관이 되는 이야기 부분도 당연히 해봐야 되겠죠. 자, 우리 연합뉴스 보면 간단히 나왔어요. 1시간 우크라 해법 놓고 2년 만에 통화를 했다. 2년 만에 통화를 했다는 건 사실이고, 여기에 이제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고, 트럼프가 당선되고 움직임을 봤을 때 우크라이나 전을 끝내는 게 분명하구나. 예. 그다음부터 서로 눈치 보는 거죠. 이때까지 적으로 삼아왔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푸틴이 어떻게 대답할까? 적으로 삼았는데. 그죠? 뭐 자산도 동결하고 동결 자산을 가지고 이자 노래를 해서 그걸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고, 직접 무기를 지원해주고, 다른 무역 제재, 엄청나게 금융 제재 다 가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 중에서 독일은 지원해준 금액으로 봐서는 2등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그가 제일 먼저 전화했어요. 네. 자, 그런 걸로 한 거고, 우크라이나 해법을 놓고 2년 만에 통화, 이것은 이제 좀 이따가 푸틴의 대화 내용을 러시아의 입장에서 나온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저거는 부차적인 거라고 봐요. 이미 끝났으니까, 우크라이나에서는. 네. 그거는 이제 세상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드스트림 둘 다 미국 CIA가 폭파했다는 걸 두 사람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거는 숄츠를 위한 배려고, 거기에 우크라이나라는 해법이라는 것을 물 위에 띄워놓고 이제 가면을 씌운 거고,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던 거죠. 우리는 그걸 주제목으로 뽑았고, 이거는 뭐 연합뉴스를 탓할 건 아니고 전 세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계속 관성이 있으니까 그 이프길을 등잔 밑이 어둡다고 바로 이프길을 못 보는 거예요. 진짜 길을. 이견 속 긍정, 뭐 희한한 이야기를 했죠. 이건 당연히 끝나는 거고 미국이 결정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자, 그래서 그러면 뭐 때문에 했을까? 이건 거짓말인데 전부 다. 자, 그런 걸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러면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죠. 러시아 쪽에서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자, 몇 장을, 순서가 좀 뒤죽박죽 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순서대로 차근차근 뭐랄까, 말이 상황을 이해하는 순서대로, 상황 이해가 용이한 순서대로 지금 배치했습니다. 자, 보자. 이거 보면은 양국 협력 관계가 최악이다. 러시아의 이야기예요. 이것은 독일의 친구답지 않은 정책의 기인, 이제 unfriendly라고 돼 있는데, 뭐 친구답지 않은, 이 표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독일과 러시아는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어요. 유럽이 부상하기 시작했던 그 산업혁명, 이 영국을 위주로 발생했잖아요. 영국, 프랑스, 독일도 조금 늦었어요, 사실은. 러시아는 한참 늦었어요. 그래서 독일의 많은 것들이 러시아로 넘어갑니다. 예, 뭐 설계도나 여러 가지들이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러시아가 공산화되면서 중국이 거기에 편입됐을 때 같이 공산 진영으로서 독일에서 건너가 많은 러시아로 건너갔던 많은 기술들이 그대로 또 같은 공산 국가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중국에 지원되기도 했지요. 자, 양국 협력 관계가 최악이고 독일의 친구답지 않은 정책에 기인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압축해서 의역을 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것은 대화 내용을 쭉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푸틴이 압도하고 있어요.
숄츠는 사정하고 있어요. 혹시 삐져가지고 나한테 푸틴이 날 적대시하면 어떡하지? 난 죽음인데. 그렇지만 숄츠는 이길 밖에 없다. 최근에 연정까지 깨졌잖아요. 폭스바겐 몇 군데 독일 최대 제조업 회사인 폭스바겐 몇 군데 공장 문 닫는다 소리 들으셨죠? 경제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싸게 들어오던 연료가 더 이상 싸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이야기도 할 수 없죠. 독일 경제의 어려움, 전반적 유럽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러시아로부터 싸게 오던 연료의 가폭등이죠. 그리고 이제는 미국으로부터 사야 되는. 그 이유를 누구도 설명하지 않아요. 즉 전쟁을 일으켜서 미국은 LNG를 팔아먹는 새로운 시장을 열었어요. 러시아는 또 어떻게 해서 경제가 계속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상황이 됐어요. 푸틴의 지지율은 견고하고, 여기서 죽어나는 거는 유럽 국가들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은 또한 군산복합체는 전쟁을 통해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이때 우리 돈으로 200조 원 이상이 투자가 됐어요. 몇 년간에. 그 돈의 대부분은 전부 다 미국 방산업체로 갔어요. 당연히 군인들도 갈라먹었겠죠. 그 가운데 우크라이나전을 천편일률적으로 왜곡돼서 보도하고 있는 언론 재벌들도 분명히 돈놀이 했을 겁니다. 거기 가가지고요. 그 유태인 잘못이라는 거죠. 거기서 유럽만 박살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안면 몰수, 체면이 뭐 방바닥에 떨어지는 거는 신경 쓰지 않고 숄츠가 전화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참. 살아야 되겠기 때문에. 이제 끝났으면 미국은 신경 안 쓰고 나토는 끝 이럴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 우리가 도와줬는데 유럽은 혜택을 받았고 고맙다는 소리도 안 하고 우리를 뺏겨 먹었다. 우리 안보 우산을 제공하느라고 돈만 썼는데 그게 트럼프의 논리잖아요. 그게 그렇습니까? 미국이 거기서 이익을 빼먹었잖아요. 그 구조를 통해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보세요. 그러면서 싹 쌩 까고 돌아왔을 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숄츠가 그냥 체면이 뭐가 없다. 전화했다고 봅니다. 푸틴이 받아줬어요. 그런데. 자, 그 다음 볼까요? 우크라이나전은 나토의 공격적인 동진에 기인한 거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뒤에 링크만 걸어놓겠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국의 대리전이고 미국의 프락치 전쟁이죠. 자, 이걸 통해서 중앙아시아까지 러시아를 친미 정부를 들이앉히고 중앙아시아까지 점령을 한 다음에 중국을 틀어막겠다. 이것이 저는 미국 딥스테이트의 작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한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러시아에 대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러시아의 푸틴은 시진핑한테 말빨이 있고 전 세계가 정확하게 인지하든 느낌으로만 알든지 간에 푸틴이 지금 최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자, 그들은 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무시했다. 계속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가입시키고 그다음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이런 식으로 들어오려고 했죠. 그렇게 하면 이란도 압박받았을 거예요. 밑으로. 아래쪽이 바로 이란이니까 터키도 압박받았을 거고 그걸 다 구해준 거예요. 푸틴이. 그의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동부의 러시아 사용 지역, 이번에 4개 지역이죠. 돈바스카, 자포리지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기에 대한 권리 확보라는 차원이 있다. 자, 여기 이제 독일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숄츠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숄츠가 원하는 바를 얻었다고 보고 이제는 미국으로부터 빠이빠이하고 또 러시아 편을 많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독일과의 에너지 분야 약속을 존중하며 푸틴의 이야기입니다. 독일이 관심이 있다면 협력 관계를 정진할 의사 있다. 여태까지 생쇼 나한테 무역 제재하고 금융 제재하고 나의 적에게 무기까지 공급한 나라한테 너희가 이게 제일 힘든 거잖아요. 지금 러시아 가스가 확 줄어가지고 너희들 연료비 올라간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잖아. 알고 있다. 내가 괜찮다고 해줄게. 우리 살림살이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숄츠 엄청나게 고마웠어요. 생각합니다. 자, 우크라이나 종전에 관련해서는 지난 6월에 내가 이미 잘 설명한 바가 있다. 새로운 국경선, 즉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잃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푸틴의 입장에서 좀 이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분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된다. 자, 이것을 우리도 우크라이나전 보도를 그렇게 하면서 푸틴이 이걸 6월달에 제시했고 그 전에도 제시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이제 돈바스 전쟁이죠. 즉 우크라이나 내전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관여하기 전에, 나토가 관여하기 전에 유럽 국가들이 관여해서 싸움을 떼말리면서 그때 맺었던 협정들이 있어요.
그거를 기초하고 또 2022년 2월에 전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젤렌스키가 겁먹어서 러시아와 협상을 하게 됩니다. 이스탄불에서 그것도 가서명까지 했었어요. 그거는 그 전에 했던 서명의 확장판이에요. 개선판이에요. 그걸 바탕으로 둬서 개선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도 개선판이에요. 크게 달라진 건 없죠. 하나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비무장화해야 된다. 이걸 분명하게 했어요. 자, 예. 자, 그동안 노력이 들어간 만큼 조금 올라갔어요. 협상 포지션이 러시아가 좋아지는 거니까. 자, 그거 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분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된다. 이 부분이 있죠. 예.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스푸트니크 기사에 나온 건데 독일이 과연 얼마나 지원을 했느냐. 여기에 이거는 독일 기관에서 분석한 것 같습니다. 키엘 인스티튜트 오브 키엘 연구소에서 했어요. 세계 경제 연구소에서. 이게 들어간 돈이 미국 돈으로 110억 달러가 들어갔어요. 110억 달러가 우리 돈으로 지금 1조 4천억이거든요. 지금 환율이 1,400원이니까 1달러당 이렇게 하면은 한 15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조 원 정도로 들어갔고 레오파르드 1, 2 그리고 게파트 대공포 그리고 펜처 하우스트 2000 자주포죠. 예. 그리고 마더 보병 전투차 같은 것들이 들어갔다. 이것들을 뭉뚱그려 봤을 때 한 15조 원 정도가 투자했다. 이게 2등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토 국가 중에서. 그러면 1등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왜 제가 이것을 미국의 전쟁이라고 하느냐. 이거죠.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나오고 양국의 입장이 있으면 우리 쪽에서 그 입장을 다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누구 편을 들든지 해야 될 거잖아요. 기본적인 사실을 제공한 다음에 편들기를 해야 되는데 한쪽의 정보를 차단하는 게 너무 많아요. 즉 푸틴이 제안을 했는데 당사국이고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고 있는데 푸틴이 우크라이나전을 마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정도는 보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우크라이나에다가 무슨 무기를 지원해주든 병력을 보내든 그게 당위성이 생길 거고 우리가 국민들이 생각을 해볼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 이거는 초등학생, 유치원생만도 못하게 언론 플레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언론의 지형을 봤을 때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있어요. 언론이. 자, 미국은 얼마를 지원했느냐. 좀 전에 독일은 15조 원 정도, 우리 돈으로. 미국은 22년 2월 1일, 이건 미국 내부 자료예요. 지금 미국이 정권이 바뀔 것 같으니까 좀 자복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좀 마음 약한 공무원들이 이제는 까발리는 거예요. 사실 있는 대로. 그런 거하고도 상당히 어느 정도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은 US 달러로 1820억 달러를 지원했다. 제가 대충 계산한 것도 맞아요. 예. 지난번 특별법 됐을 때도 한 우리 돈으로 한 100조, 200조 됐었거든요. 예. 그 전에 지원해 준 거, 또 그 외에 지원해 준 거. 자, 이거 봤을 때 지금 1820억 원이니까 이게 지금 우리 돈으로 254조니까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2분의 1 정도 되는 돈을 2022년 3년, 예, 이제 3년까지 한 2년 반 동안 이 정도 지원해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독일하고는 비할 바가 못 돼요. 독일에 15조에 원이었죠. 예, 그거에 20배가 가깝잖아요. 예, 2등이 그 정도예요. 이건 미국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독일도 사실은 같이 끌려 들어오면서 희생양이 된 거죠. 돈 15조 원 내, 노드스트림 끊겨, 연료비 올라가, 지난 수십 년간 저렴한 가격에 연료를 공급받아오던 그들이 갑자기 연료비가 올라가니까 경제 전체가 휘청거리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세계적 경제 기반이 어려운데 거기다가 비싼 돈 주고 미국 LNG 사줘야 돼. 그리고 자기 주요 통로가 독일을 믿었기 때문에 독일로 가장 많은 가스가 통해갔고 독일이 그걸 산 다음에 다른 나라로 배포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또 남겼어요. 그런데 싹 다 없어진 거죠. 그런데 한 짓이 있으니까 독일한테, 러시아한테 감히 뭐라고 말을 못하는데 위기에 몰린 숄츠가 얼마 전에 연정도 끝났죠. 연정이 파괴됐어요. 예, 연정의 동반자로서 올라왔던 그 재무장관을 해임함으로써 내년 예산안에 분쟁이 생겨서 조만간 선거를 해야 돼요. 예, 당연히 다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푸틴한테 사정하는 거죠 지금. 예.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푸틴은 그걸 받아줬다. 너랑 관계 개선하면 된다. 이게 푸틴식 해법이에요. 지금 이게.
예, 예, 예. 그래서 트럼프가 젤렌스키랑 이야기를 했을 때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젠가요? 일론 머스크가 관여했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젤렌스키 보고 죽으라 소리를 하게 되면은 절대 안 물러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새로운 사업과 상관이 있는 그런 것들 제안을 줬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일론 머스크 배불리나 이런 목소리 일부 미국에서 나오는데 지금 뒤로 빼먹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 이상으로 스페이스X나 테슬라, X 외에 누가 지금 미국의 새로운 희망을 신기술이나 신사업이라면서 제시할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항공 산업이 강한 곳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의 로켓이나 비행체를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될 거니까 우주 산업의 상업화가 지금 이제 시발점이고 그 정도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또 하나는 이겁니다. 숄츠가 달려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거예요. 지금 기왕에 노드스트림이 거의 끊어졌잖아요. 한 4분의 3 정도 가스가 4개 중에 3개 정도 폭파되어 있으니까 그럼 나머지 하나라도 닦여서 지금 가스 공급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푸틴이 터키에 가서 에르도안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터키에 간 게 아니고 에르도안이 러시아로 왔죠. 브릭스 미팅 때문에 러시아 천연가스 허브를 터키에 만들고 싶어한다. 이것은 정말 믿는 나라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도 이때까지 이런 국가들 중에서 제일 믿었기 때문에 독일한테 줬는데 이번에 낭패를 당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푸틴이 용서해 주겠다 했잖아요. 자, 그럼 관계가 개선되면 당연히 독일로 오겠지 하고 독일이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터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다. 이 관은 여러 개 돌아갈 수 있어요. 터키를 새로운 파트너로 부상시켜버린 거예요. 가격 문제만 잘 협상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것은 지난번에 독일한테 러시아가 당한 맛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싸게 사서 얘들이 이문을 많이 남겨먹었구나. 그리고 내년 브릭스 가입이 이렇게요. 파트너 국가가 됐어요. 이번에 이제 파트너 국가란 말이 처음 나왔는데 이것은 정식 국가 후보 명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분위기로 봤을 때는 될 가능성이 높아요. 파트너 국가에 들어갔고. 그 나토 국가 이미 분열됐죠. 이번에 독일의 숄츠가 전화한 것도 사실은 분열이에요. 어차피 분열될 거니까. 얼마나 수모감을, 수치심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그 용기순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지금. 영국이 제일 늦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핵발전소, 러시아 기술로 짓고 있는 거 조기 완공하겠다. 아시아와 유럽의 교차로다. 당연히 아프리카로 가는 교차로이기도 합니다. 예, 자, 이 기회에 이쪽을 그냥 뚫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가자 전쟁은 러시아 이해관계예요. 아프리카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가스관, 송유관 꽂으면 돼요. 남북 소통시켜가지고 한반도로 가스관 와서 일본 공급하고 대만, 동남아 공급하는 것처럼 믿을 수 있는 나라 해야 돼. 앞으로 수십 년간. 네, 거기가 터키를 선택하겠다. 그렇지만 오늘 숄츠하고 이야기를 봤을 때는 숄츠 네가 그렇게 하자면은 해줄게. 과거 방식대로. 비중은 떨어질 것이다 이제. 터키한테 밀리겠지만 그렇지만 너 안면 몰수 이건 아니다. 이것이 푸틴의 정치라고 저는 봐집니다. 네. 자,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알려드렸던 소식입니다만은 이번 카잔에서 브릭스 미팅을 하면서 우리도 알다시피 우리 K9 인도에 그랬던 게 인도 북부 라다크 국경 분쟁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중국과. 그래서 대치 국면이 있고 희생이 좀 났었죠. 거기를 화해를 시켰단 말이에요, 양쪽 휴전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미국이 걱정하는 것처럼 딥스테이트의 가장 큰 실수가 러시아를 잡아먹지 못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중앙아시아까지 영향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나토가 갑자기 사라지게 될 운명이 됐잖아요. 이게 딥스테이트의 마지막 시도였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을 반전시키는 카드. 그들의 입장에서. 힘으로써 전 세계를 지배한다. 지배 영역을 더 넓혀야 되겠다. 왜냐? 세계 경제는 계속 위축되고 있으니까. 정체되어 있으니까. 남의 걸 먹어야 되는 땅 따먹기식밖에 안 된 거예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남을 더 많이 따먹어야 된다. 이게 미국 딥스테이트 한계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푸틴이 박살낸 거예요. 러시아를 친미 정부를 들이고 그다음 그 밑에 코카사스 지방 나토에 가입시키고 그다음 중앙아시아까지 영향을 다 미치게 되면은 중국을 포위할 수 있다. 중국을 죽인다. 러시아를 이용해 디딤돌로 이용해서 1타 2피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무너진 거죠.
자, 그런 과정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별로 친해질 이유가 별로 없는 러시아와 중국이 친해졌고, 이번에 이것을 인도와 중국 사이의 앙금을 푸틴이 해소시켜 버렸어요. 이거 이상가는 무서운 일이 어디 되겠습니까? 미국한테. 이거 엄청나게 큰 메시지예요. 여기서 완전히 다 기울어진 거예요. 그리고 밑에 브릭스에 가입하겠다고 줄 서는 거 보이죠? 아랍이나 그리고 이란에 지원하죠. 사우디마저 이쪽 와서 붙었죠. 예, 이거는 트럼프는 지금 위기에 몰려있는 미국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여기서 그냥 바이든식으로 카말라식으로 넘어갔으면 미국은 폭망일 거예요. 혼자 폭망할 수 없으니까 구석까지 밀린, 낭패를 당하고 있는 딥스테이트 이제 3차 세계대전까지 불사했을지도 몰라요. 어떤 다른 나라 하나 끼워가지고 가운데.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푸틴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너무 잘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미국 대중한테 설명할 때 미국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유럽의 나토 국가들은 더 안타깝죠. 거기에 또 재물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러시아와 싸우는데 재물로 사용돼서 이미 크게 치명타를 입었는데, 다시 이제 미국을 살리는 과정에서 또 서러움을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럽 전체를 유라시아 대륙의 반도로 삼아주면 안 되겠느냐? 해양 세력과 연결하는 그 고리로서. 그러기 위해서 유럽의 나라가 너무 많아요. 복잡하고. 네, 그게 저는 제일 현실적인 인식이라고 봅니다. 타당한.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북미 종전선이라는 카드가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미국이 내부적으로 트럼프가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혁신을 하고 하지만, 그것은 지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멈추는 정도에 불과해요. 그들의 제조업이나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봤을 때 그것을 되돌려서 옛날에 영광을 찾기는 어려워요. 근데 트럼프가 공략한 건 그거거든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북미 종전선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일단 미국 사람들은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으면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도 미국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푸틴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 기회를 이제 잡는 거예요. 지난 4년, 5년 전에 하지 못했던 것을.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까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만은, 시진핑은 이번 선거에서 카말라가 이기는 걸 선호했을까, 트럼프가 이기는 걸 선호했을까? 저는 카말라가 이기는 걸 선호했다고 봅니다. 왜? 미국이 내리말고 하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전쟁 준비만 하면 돼요. 나한테 덤비면. 트럼프가 하게 되면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남은 힘을 중국에 쏟아부을 거예요. 그게 미국의 사실 플랜 B였기 때문에 그게 중국은 무서운 거죠. 자, 미국이 남은 역량을 다 끌어모아서 내부를 되게 효율화시키면서 정예화시키면서 바깥으로 힘을 중국에 모으겠다. 그래서 현재 중국의 친구로 분류되고 있는 러시아나 인도, 브릭스의 각 국가들, 그 브릭스는 경제 협의체예요. 어떤 지금에 생각하는 어떤 패권 구도상에 있어서 어떤 블록이 아니고, 미국이 유리한 조건 제시하고 몸을 낮추게 되면 미국하고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런 거의 출구가 어디냐? 북한이다. 거기서 미국은 정치적 생명을 다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달러를 돌릴 수 있어요. 거기를. 유태인 자본이 그리 가면 돼요. 다른 데로 중국으로 도망가지 않고. 예. 그리고 새로운 산업을 위한 어떤 소위 말해서 그 서플라이 체인, 세계 공급망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하면 경쟁력 없어요. 시간도 너무 걸리고. 그럼 다 중국으로 자연스럽게 쏠리게 돼 있어요. 지금은 깔때기처럼 이런 거 그럼 결국은 몇 년 지나면 중국이 다 하고 있고, 그거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게 북한이에요. 북한은 남한 인프라 그냥 다 쓰면 돼요. 거기다가 러시아는 안정적인 가스 공급망을 찾게 되고, 아마 신기술로 분명히 전기차 다음에 수소차 발동 걸릴 겁니다. 현재 수소를 가장 싸게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은 천연가스예요. 천연가스와 지열이에요. 그 두 개를 하면 공해 없이 생산할 수 있어요. 그거 러시아예요.
자, 우리가 몇 년 전에 수소법까지 만들면서 수소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려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맞물릴 거라고 이제 봐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윤석열한테 받아놨던 이 담대한 구상은 엄청나게 미국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 그냥 뭐 한 분쟁 지역 하나 해소하는 거,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윤석열이 이야기하던 빨갱이들이 준동을 해가지고 그게 뭐 북미 종전선언이 미국과 북한이 하는 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라고 그래서 전혀 마음에 없는 미국이 하겠습니까? 그것을? 아니잖아요. 예, 미국이 하고 싶으니까 하는 겁니다. 좀 쭉 말씀을 드렸고요. 예전부터 뭐 드렸던 말씀이지요. 미국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이게. 미국은 트럼프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방향을 전환시키려고 하거든요. 미국이 지금 패권에 젖어 있던 그 작동 방식 70년 만에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 예. 그리고 러시아가 그걸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미국이 갑자기 죽으면 중국 패권이 미국을 교체해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미국 패권 시대보다 절대 낫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다극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푸틴 입장에서는 중국과 미국을 경쟁시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미국의 힘을 키워주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래요. 그렇지만 사실은 순리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다 바뀌었잖아요. 생각하는 폭이 넓어졌죠. 깊이 이해하게 됐죠. 저 같은 사람도 이런 이야기 하게 됐죠. 여러분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게 순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의 뜻을 거스리면서 뒤에 그늘에 숨어서 조종하는 시대가 지났다는 거예요. 우리 윤석열 세력은 그런 세력의 끝물이에요. 그러면서 새로운 세상을 위한 마중물이에요. 네. 자, 여기 볼까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경우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을 제공하겠다. 즉 북미 종전선언에 남한이 개입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건을 마련해서 잔치상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막 남한이 싫어하는데 북한하고 미국이 둘이 종전선언을 몰래 하는 이런 분위기는 절대 원치 않고, 말씀드렸죠. 트럼프가 내년 5, 6월 달부터 1년 동안 잔치판을 벌이는 거잖아요. 그때 맞물려서 많은 일들을 해낼 거예요. 거기서 남한이 반대하는 모양새를 보이면 북미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전 세계의 잔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겠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바이든이 이렇게 박아놓은 거예요.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을 제공해야 돼요. 즉 분위기에 동참해야 돼요. 즉 그것은 좀 이따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릴 지원책들이 막 가야 돼요. 그래서 미국은 뭔가 큰 혜택을 베푸는 그런 모양새가 돼야 되고, 러시아가 막 박수 쳐주고, 미국의 주요 기업들 투자 붐이 막 불고, 이 일론 머스크, 중국은 어쩔 수 없이 박수 칠 수밖에 없는, 일본은 망연자실하는 그런 게 초래되게 돼 있거든요. 자, 이 내용도 엄청나게 단순하게 해놨어요. 비핵화 의지만으로도 단계적 지원한다. 비핵화하겠다. 왜냐하면 비핵화를 다 증명하고 핵무기 다 해체한 다음에 북미 종전선언을 하려면 기약이 없고 가운데 수많은 변수가 끼어들 수가 있어요. 자, 이 비핵화 의지만으로도 한다면 내가 말만 하면 끝이에요. 당장 내일도 북미 종전선언을 할 수 있어요. 왜? 이미 문재인 정부 때 합의 문안은 다 됐고 적절한 타이밍이 됐을 때 발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전 종전과 큰 시간 차이가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한 번 더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북한은 어떻게 지원을 하겠느냐. 북한이 나 핵무기 포기할 거야. 그러면 북미 종전선이 되게 돼 있어. 그러면 그걸 준비하는데 우리가 막 잔치 분위기를 이끌어주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발표를 해요. 농업기술, 식량, 의료, 인프라, 금융, 국제투자, 재래식 무기 군축. 자, 이것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북한이 돌변할 수 있는, 그리고 해외 투자가 들어와서 바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전기나 전력 사정이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게 갑자기 공장이 많이 생기면 전력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발전소 짓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그래서 항만, 공항 이런 것 시간 많이 걸리는 부분이에요. 그런 건 남한 걸 쓰면 돼요. 남한 것을 바로 연결만 하면 돼요. 자, 그걸 우리가 그런 인프라를 준비해 오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의 지금 국방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건 좀 오늘 며칠 한 1, 2주 된 겁니다. 김용현 북한이 김정은이 인민군을 총알바지 용병으로 팔았다. 예, 제가 며칠 전에 간단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들이 북미 상호방위조약, 죄송합니다. 북내 상호방위조약 협정을 체결하고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게 지금 얼마 전에 이루어졌고 러시아가 인준을 했고 그 이틀 뒤에 김정은이 인준을 했어요. 김용현의 이 발언은 그것보다 훨씬 전에 온 거예요. 자, 그 북러 두 나라가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서 쿠르스크에 북한군을 보내는 것인데 조인식도 하기 전에 그걸 하겠습니까? 국제적으로 책 잡힐 일을 일부러 만들어서 하겠습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어떤 갈등을 예상한다고 말씀을 드릴 때 북미 종전선언의 흐름에서 이런 부분이에요. 의기장을 놓고 지금 구덩이를 파면서 쓰러지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담대한 구상을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이 두 개 사이에 엄청나게 지금 텐션이 걸려 있어요. 이 텐션이 어떻게 해소될 것이냐. 미국은 절대 양보 안 해서 한국의 현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활용할 겁니다. 박근혜 때 봤던 그런 거 더하기 플러스 알파로 오겠죠. 지금 상황은 훨씬 더 중요하니까. 자, 또 하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영국이 지금 입장이 엄청나게 난처하거든요. 예, 자, 21년 9월에 영 텔레그래프에서 영국 여왕이 그 고령의 여왕이 김정은한테 김정은의 북한의 무슨 국경일에 축하 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양쪽은 수교를 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왕 생일날은 또 김정은이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자기들 그래 규칙적으로 해오던 일이에요. 외교 관례로서, 격식으로서. 근데 이때 처음으로 공개를 했어요. 21년에. 이게 뭐냐? 이때 북미 종전선이 거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마지막에 박차고 나갔기 때문에 바이든 때 21년 12월 달에 우리 외교부에서 발끈한 거예요. 미국한테 약속 안 지켰다고. 자, 이때는 영국도 이게 됐구나. 빨리 발 담궈야지. 왜? 영국이 지금 잘할 수 있는 게 먹고 사는 방식이 그거밖에 없어요. 빨리 저 사람이 어디 투자할지를 딱 보고 딱 가서 딱 그 길목을 자리 잡는 거예요. 영국이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게 그때 신호가 나왔던 거예요. 또 21년에 건너갔죠. 22년에 또 바람이 강하게 불었어요. 이때는 노드스트림 폭파하기 전에 여기 한두 달 있다가 노드스트림 폭파했죠. 9월 달에 폭파했으니까 9월 20 며칠로 기억합니다만 연 두 해 이미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 전장의 상황은 좋지 못했어요. 이미. 그래서 미국이 또 만지작거렸어요. 이거 잘못했네. 발 빼고 북미 종전선언으로 가자. 그때 북한에 있던 영국 대사가 남한 주한 영국 대사로 왔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북한 정권도 김정은을 포함해서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뭐냐, 트럼프랑 북미 종전선언 될 것 같았는데 안 된 거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 상당히 동조하는 발언을 했어요. 이때 또 가능성이 높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미국의 행동에 대해서 가장 먼저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고 또 몸이 달아서 빨리 행동으로 옮길 나라가 영국이니까 한반도 문제에서 영국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유익하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해놓고 아직 못 들었는데요. 슬라이드가 하나 빠져 있었는데요. 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4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우크라이나 종전하는 방식에 대해서. 자, 푸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돈네츠크, 루한스크, 그 자포리지아, 그리고 커슨, 그 4개 공화국 지금 병합됐죠. 거기는 우리 땅으로 한다.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랬고, 또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안 된다. 당연한 것이고, 이게 디나치피케이션이라고 해서 나치화가 안 돼야 된다. 즉,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은 옛날에 우크라이나가 독립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이 나치에 편입된 적이 있었어요. 나치 SS 사단도 우크라이나 지원병으로 만들어졌고, 전쟁이 끝나자 그 중에 일부가 영국의 주선으로 캐나다까지 갔었죠. 예. 자, 그런 게 지금 다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와 분쟁이 발발하는 분위기에서 그때 사람들을 영웅으로 추대하는 분위기가 생겼어요. 사실은 지금 젤렌스키 할아버지도 그런 세력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나치에서 탈피해야 된다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고요. 그다음 그러면 이 말은 젤렌스키 정부가 날아가야 된다는 뜻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 나라 전체가 비무장화해야 된다. 자, 이것은 하나 확대된 부분이에요. 지난번 제가 마지막으로 파악했던 유럽이 중재를 해서 합의했던 부분에는 버퍼존이 있었어요. 우리 DMZ처럼 비무장 지대라 선정됐어요. 여기 4개 공화국 사이에. 자, 그러면 나머지 우크라이나 지역은 우크라이나의 어떤 국권이 유지되는 부분이죠. 즉 무장이 가능한 부분이죠. 지금 이것은 거의 국권을 잃게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중립국이 되라. 우리는 무장 안 한다. 스위스처럼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나토에도 안 들어간다. 거기 한 단계 더 일단 더 나간 부분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서방이 우리한테 한 모든 부역제도 경제제재는 해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전 세계가 인준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지난번 돈바스 전쟁 때도 협의를 했을 때 유럽의 주요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가 같이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뒤엎었으니까 미국 영향력으로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게 푸틴이 제안한 거예요. 이게 확실한 기준이에요. 여기서 이 전장을 유리하게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서 양보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네.